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원입니다. 87연구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작두공차가 비염에 좋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염과 축농증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과연 작두공차가 부작용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인지 팔체질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두공은 콩깍지 모양이 작두와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작두공은 일반 콩처럼 식용으로 먹기도 하지만 약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두공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탁월해서 비염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작두공이 비염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것은 풍부하게 함유된 히스티딘 성분 때문입니다. 히스티딘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콧물을 억제하고 기침과 가래를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비타민 A와 C도 면역력 증가와 염증 억제 작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라제 성분 역시 염증 제거에 한 몫을 담당합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작두공차는 비염은 물론 축농증 증상을 개선하는데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아울러 여드름, 종기, 중염 등과 같은 화농성 질병에도 두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효능은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말보다는 실제 치료 경험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두공차로 비염을 치료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비염이 심한 아이에게 작두공차를 끓여서 하루에 1리터 정도 먹인 분이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난 후부터 아이의 막힌 코가 서서히 뚫리고 가래가 줄고 콧물도 사라졌습니다. 코가 막혀 잠을 잘 때 거칠게 내쉬던 숨소리 역시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비염이 심한 젊은 분 이야기입니다. 물 대신에 작두공차를 열심히 마셨는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콧물이 서서히 멎고 그렇게 심하게 막히던 코가 뚫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채기 역시 사라졌고 코 속 가려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 잠을 설치는 일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고요. 자, 작두공차가 단지 비염에만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뛰어난 효능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구강질환 치료입니다. 작두공차의 카르바닌 성분이 구강 내의 박테리아를 살균해 치조 농루와 분해염 등의 각종 염증 질환과 출혈을 억제하고 치료해줍니다. 섭취 방법은 작두공차로 입안을 한번 가글한 뒤에 마시면 됩니다. 비염 치료에서 언급한 이스타딘과 우라제 역시 이런 작용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위 건강 증진과 질환 예방 효능입니다. 작두공은 위장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위와 장의 각종 증상을 치료하고 뱃속을 편안하게 하며 체한 것을 내려줍니다. 이런 거의 모든 콩들과 함께 갖고 있는 효능이지만 작두공이 더 뛰어납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효능입니다. 비염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작두공은 비타민 A, C, E가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부종 개선입니다. 작두공은 일반 콩들처럼 신장과 폐를 보호하는 약성이 강합니다. 이처럼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노폐물과 체내 염증을 배출시켜 주므로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변비 개선 효능입니다. 작두공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를 개선해 줍니다. 여섯 번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작두공에 함유된 니아신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혈액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능을 발휘합니다. 일곱 번째, 이 밖에도 가래와 기침을 사귀는 효능이 있어 천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관절염과 신호요통에도 효과가 큽니다. 자, 이번에는 작두공차의 약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두공차가 어떨 때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체질에 이로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두공은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폐와 대장 및
신장과 위장경락에 작용합니다. 자, 이런 약성을 참고할 때 작두공차는 신장과 폐가 약한 체질에 가장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냉한 열태민 모금 체질이 가장 이롭고, 한태민 목양 체질과 소양인 토 체질도 대체로 이런 음식에 해당합니다. 아니요, 무난하겠죠. 자, 반면 신장과 폐가 모두 강한 한태양인 금음 체질은 가장 부담스럽고, 그 다음이 열태양인 금양 체질과 열소음인 수양 체질쯤 되겠습니다. 다만 소음인은 몸이 냉하고 위장이 약해서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으면 위를 봐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는 이 작두공차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방금 언급한 것처럼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약성이 비싼 다른 건강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체질에 맞지 않아도 비염 증상이 다소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강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작두공차를 마시는 도중에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두공이 따뜻한 성질이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배탈이나 설사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이 약한 사람들 역시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도 마찬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는 체질 적합도 때문에 나타나는 작두공차 부작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덧붙여 작두공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조리를 한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작두공차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두공차 먹는 법은 작두공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물에 3g에서 5g 정도씩 타서 마시면 됩니다. 자, 작두공에 콩깍지를 함께 볶은 후에 달여 마시면 효능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작두공차를 구입해서 드시면 편리하겠지요. 또한 음식을 할 때도 작두공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작두공 가루를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거나 작두공을 넣어 밥을 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밥을 지을 때는 작두공을 반나절 정도 충분하게 불린 뒤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자, 작두공차 마실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비염과 축농증 등의 각종 염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성초와 함께 배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지 않아도 증상 치료를 위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복용했는데 부담이 생겼다면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체질의 이론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식품 중에서 작두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체질별 건강식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이었습니다.